오늘은 메이슨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첫 번째 선사시대 때 그게 뭐죠? 구석기요. 뗀석기요. 네, 구석기도 맞고 뗀석기라고도 부르죠. 하고 두 번째가 신석기요. 그 다음에 뭐죠? 청동기요. 절기가 있습니다. 일단 구석기는요, 떨어져 있는 돌도 막 뗀석기처럼 떼서 만들고 사람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주먹도끼고요. 승배찌르개라는 것도 있어요. 네, 주로 무기가 좀 많이 발견돼 있고요. 거주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막집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뭔가 어떤 부족과 부족이 있었고 거의 평등한 평등 문화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는 신석기입니다.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석기 때부터는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막집이 아니라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지은 집이 움집이라는 데예요. 이제 점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청동기가 되는데요. 청동을 만들기 시작해서 청동기예요. 사실 이 청동기를 막 흔하게 쓰진 않았어요. 의식 용도로 많이 썼고요. 이제 이때부터 생활이 좀 더 막 발전이 돼서 농사도 하고 막 어업도 하고 하면서 경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회에서 부족끼리 싸우면서 그 힘센 부족에서 가장 위인 사람이 있고 가장 아래인 사람도 있고 하면서 계급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힘이 센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하면 그걸 그리기 위해서 엄청 큰 돌을 막 무덤으로 만든 건데, 자, 그 다음에가 철기 시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막 영토도 확장시키고, 벼농사를 할 때 이번에 이제 땅을 갈아엎고 토를 사용해서 이제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알 수가 있죠. 또 이때부터는요,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반도는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철기 시대 유물 중에 붓이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이제 선사시대 나라가 나오는데, 우리 한반도의 첫 번째 나라가 고조선이죠. 우리 고조선이 나오는데 고조선은 청동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땐 당군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당군의 뜻이 재정일치 사회라고,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과 정치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일치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이렇게 막. 고조선의 가장 유명한 게 팔조법인데요. 팔조법이 뭐냐? 남을 죽이면 똑같이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하면 이제 곡식으로 미안하다고 막 청구를 해준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은 노비가 된다 까지 뭐 있고요. 이제 막 고조선이 힘을 키워요. 뭐 엄청 키워서 이제 이 정도를 먹었어요. 고조선이. 여기에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데 연나라라고 있어요. 근데 연나라가 여기선 이 아시아 쪽에서는 짱이었거든요. 연나라가 침입을 해요, 고조선에. 그래서 이쪽 정도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고조선이 이쪽을 다 뺏기고 이 대동강 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 연나라는 옛날에 망했고 이제 진나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한나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고조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거든요. 위만이 준왕한테 총애를 받아.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막 여러 지역 먹고 너가 통치해라 이러면서 막 권한을 엄청 주다가, 위만이 나 이 정도 힘 세졌으니까 내가 왕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준왕을 때려요. 네, 쿠데타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준왕을 다 몰아내서 이게 위만조선이라고 또 나라가 생기죠. 네, 이때 정말 똑똑한 일을 했는데요. 막 교류를 엄청 해요. 중간에 위만조선이 있잖아요. 우리 땅 쓰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와라. 얘가 다 먹는 거죠, 돈을. 그걸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중개무역을 하면서 혼자 위만조선이 이익을 독점을 하니까 킹을 받아. 킹 받아서 쟤네들 내 눈에 까지니까 치워버리자 하면서 여기 또 쳐들어와요. 거의 다 망해. 근데 여기에 수도가 있거든요. 수도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라는 왕이에요. 성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위만조선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한나라가 살짝 식민지 통치처럼 사군현이라는 걸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족들 있잖아요. 힘을 모아서 계속 나라를 또 다시 세워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요게 부여라는 나라가 생겼고요. 거기 아들이 내려와서 여기 또 고구려를 세워요. 이게 옥저와 동해죠 하고, 요게 맨 마지막에 이게 사만이 있었다. 이게 가장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살짝 제천
행사인데요. 부여는요 영보라는 제천 행사를 했어요. 제천 행사가 뭐냐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에게 비는 그런 이제 고구려는 동맹 추운 날에 이제 농사 시작하기 전에 신한테 빌렸다. 옥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해는 있거든요. 동해는 무천이란 걸 했다. 부여가 나라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아마 이때 있었던 나라 중에 부여가 가장 이게 땅덩어리가 컸는데 그래서 이제 부여가 있으면 그걸 4개로 나눠요.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수도는 이제 그 짱이 먹는 거죠. 오보죽 연맹체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먼저 부여를 넘어가서 고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우보죽 연맹체거든요. 부경이라는 창고를 만들었대요. 이게 뭐냐면 곡물을 창고에다가 저장시켜놔서 나중에 막 뿌려주고 막 그러는. 그리고 뭐 제가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나라의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옥저 동해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옥저는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 여자가 한 남자 집에 가요. 일정 나이가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여자가. 그러고 남자가 여자 쪽에 돈을 주고 이제 데려가는. 하고 동해가 있어요.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반어필하고 이제 바다표범의 가죽 같은 걸 막 팔고. 이제 사만인데요. 진한이랑 마한이랑 변한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이 아래쪽을 다스렸거든요. 요게 되게 신성한 지역을 결정해놨어요. 그걸 부르는 곳을 소도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렸던 지역이다. 네, 이 정도면 뭐 끝난 것 같네요. 네, 선사 끝.